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진 독일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려 11시즌 연속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던 절대 강자였는데 올 시즌에는 무관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의 무관 저주가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본능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독일 언론에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물러나고 주제 무리뉴 감독이 선임될 수 있다는 이적설까지 유럽 현지의 유력한 기자에게서 나왔습니다. 투헬 감독의 운명을 가를 경기는 이탈리아 클럽 라치오와 치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될 전망인데요. 독일의 유력지 키커는 이 경기에서도 에릭 다이어가 김민재 선수와 함께 센터백 콤비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바이에른 뮌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유럽 현지의 믿을만한 최신 보도들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먼저 2월 14일 수요일 새벽에 코펜하겐과 맨체스터 시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가 새벽 5시에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요. 2월 15일 목요일 새벽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스페인 클럽 레알 소시에다드와 맞붙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은 이탈리아 원정으로 라치오와 경기를 새벽 5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UEFA의 클럽 랭킹을 보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대수 1위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2위,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3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4위인데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클럽 랭킹 5위 안에 드는 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국 축구의 격세지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우승이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경기 0대3 참패로 인해서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고 있는 우승 예측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의 우승 가능성이 72.6%,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가능성은 고작 27.3%로 추락하면서 사실상 분데스리가 우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FB 포칼에서도 이미 조기 탈락한 바이에른 뮌헨 챔피언스리그 우승 배당률에 있어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공동 2위인 상황이고 일부 매체는 오히려 아스널의 우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절대적인 우승 배당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그 어떤 우승 트로피도 들지 못한 채 굴욕적인 무관으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독일의 최대 대중지인 빌트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케인이 재앙이다, 케인 카타스트로페라는 제목으로 케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소화하면서 슈팅이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그 슈팅조차도 유효 슈팅이 아닌 상대 수비의 몸에 맞는 슈팅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무기력했죠. 볼터치 18회에 패스 성공률이 90%가 나오긴 했지만 패스를 10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키패스도 없었고 크로스 성공률도 제로였다. 심지어 지상볼 경합도 한 번밖에 없었고 공중볼 경합도 2번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한 번 성공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케인의 존재감이 제로에 가까웠던 경기가 바로 레버쿠젠과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빌트는 레버쿠젠전뿐 아니라 후반기 들어서 케인의 경기력이 뚝 떨어졌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 주요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은 분명 이런 큰 경기를 위해 영입한 선수인데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 0대3으로 패배했는데 심지어 경기 내용을 보자면 이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슈퍼스타 해리 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케인은 분명 팀의 우승에 결정적일 수 있는 큰 경기에서 득점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다. 하지만 케인은 레버쿠젠의 인카피에, 조나탄 타, 탑소바로 구성된 3백을 전혀 뚫지 못했다.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은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마친 뒤 우리는 최전방에서 힘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분명 케인을 겨냥한 것이다. 레버쿠젠전은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치른 최악의 경기였다. 케인은 경기 내내 보이지 않았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빌트지는 그에게 최하 평점인 6점을 부여했다. 독일 언론의 평점은 1점이 최고점이고 6점이 최하점인데 케인은 그중 최하였습니다. 케인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볼터치가 20회에 그쳤으며 슈팅도 한 번뿐이었다. 케인의 긍정적인 기록은 활동 거리뿐이었는데 케인이 이날 경기 10.8km를 뛴 것이고 그보다 많은 거리를 누빈 선수는 마즈라이뿐이었다. 하지만 많이 뛰는 것을 기대하면서 케인을 9,500만 유로에 영입한 것이 아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오직 케인의 득점력만 보고 투자한 것이다. 2023-2024 시즌 전반기에 케인은 총 12경기에서 22골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케인은 빅찬 스미스를 3차례나 범했다. 이는 전반기 17경기에서 기록한 빅찬 스미스 횟수와 동일하다. 케인은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그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다. 결국 토트넘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것은 케인이 동료들의 지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케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해야 하는,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침묵하는,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개인 득점 기록은 좋지만 팀은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하고 있고 결정적인 패배 경기에서 침묵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에 대해서 케인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투헬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빌트지는 다이어를 선발시키고 더리흐트를 벤치에 내버려뒀던 투헬 감독이 더리흐트를 배제한 이유가 불화 때문이다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투헬 감독이 여러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선수들과 불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전 0대3 패배 이후 투헬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는 투헬 감독과 더 리흐트의 불화다. 레버쿠젠전 3백 시스템에서 더 리흐트의 자리는 없었다. 투헬 감독은 갓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우파메카노,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한국 대표 선수 김민재, 새로 영입한 에릭 다이어로 3백을 구성했다. 더 리흐트는 센터백 자원 중 우선순위에서 4순위, 마지막으로 밀렸다.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수비의 핵심이었던 더 리흐트는 투헬 감독에게는 차선책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더 리흐트와 투헬 감독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긴장된 감정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헬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바이에른에 남는다면 더 리흐트는 팀을 떠날 수 있다. 투헬 감독과 불화가 있는 선수는 더 리흐트만이 아니다. 이미 요주와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키미히는 플릭 감독이나 나겔스만 감독 시절과 달리 투헬 감독 체제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키미히 역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는 교체 선수로 투입됐다. 팀 내 리더십 그룹의 일원인 키미히의 입지를 손상시킨 일이다. 고레츠카 역시 팀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지만 벤치 자원으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슬럼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전성기의 기량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스타니시치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투헬 감독에게 이번 경기에 복수했다. 레버쿠젠으로 임대되어 바이에른과의 경기에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다. 스타니시치의 케이스는 뮌헨 수뇌부에게는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투헬 감독이 지금처럼 선수단과의 불화설을 이어간다면 선수단의 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클럽이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투헬 감독 때문에 중요한 선수들을 놓치고 팀 분위기도 망치고 우승도 하지 못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유력한 바이에른 담당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투헬 감독이 더 리흐트를 배제하고 오히려 판매 자원으로까지 내치면서 더 리흐트가 결국에는 올 여름,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적할 것이다 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투헬 감독에서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고 있는 더 리흐트는 최근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자리를 비운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투입되지 못했고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을 표하면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헬 감독은 바르셀로나 수비수인 우루과이 대표 수비수 아라우호 영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리흐트를 이미 자신의 계획에서 배제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결국엔 투헬이 떠나느냐 더 리흐트가 떠나느냐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현재 빌트지의 편집장인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의 보도를 보면 주제 무리뉴 감독이 독일어를 배우면서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하고자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S 로마를 떠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잔을 마다한 채 유럽 내에서 팀을 맡고자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무리뉴 감독이 전성시대에 있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은 도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한 팀이 독주하고 있는 리그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성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시한 그런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본인의 위상도 떨어졌고 바이에른 뮌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경력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최고의 무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에 가기 위해서 바이에른 뮌헨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직접 선수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헬 감독이 정말로 물러나게 된다면 또 올 시즌 중에라도 물러날 경우에는 거물급 감독으로 지금 FA 상태에 있는 인물이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올 여름에 미드필드 라인의 대대적인 선수 영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벤투스와 계약이 끝날 예정인 프랑스 미드필더 아드리앙 라비오라든지 레알 소시다드가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는 스페인 미드필더 수비멘디 그리고 풀럼의 이제 포르투갈 미드필더 팔리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입단 직전까지 왔다가 마지막에 무사됐던 경우인데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선수 영입을 할 때 투헬 감독의 거치 여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대대적인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 투헬 감독을 내치기 위한 명분은 무관으로 시즌이 끝나야 하는 것인데요. 아직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 이번 주 중에 열리는 라치오와의 경기인데요. 일단 라치오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라치오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무승의 늪을 탈출했습니다. 라치오가 인테르와의 슈퍼컵에서 0대3으로 패배했고 나폴리와의 세리에A 홈경기 0대0 무승부, 그리고 아탈란타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주말 칼리아리 원정에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레버쿠젠전 0대3 완패를 통해서 최악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모든 공식 대회 홈 경기에서 2번밖에 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는 라치오를 결코 만만히 볼 수 없겠습니다. 두 팀은 2021년에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때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 원정 4대1 대승 그리고 홈에서 2대1로 이기면서 손쉽게 이제 진출했던 바가 있지만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의 분위기가 그때보다 훨씬 떨어지고 전력도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의 유력지인 키커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는 4-2-3-1로 선발 명단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모두 벤치로 내려가면서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레버쿠젠과의 경기 선수 평점에 있어서도 키커지가 수비라인 최고 평점을 다이어에게 줬다는 겁니다. 다이어가 평점 4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민재 선수가 4.5점, 중도에 교체됐던 우파메카노가 5점이었는데요. 이런 평가를 봤을 때 우파메카노의 몸 상태가 안 좋긴 했지만 다이어의 문제로 인해 우파메카노도 흔들렸고 김민재 선수도 커버가 쉽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다이어가 개인적인 기록을 잘했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지금 온당한 면밀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일에서까지도 다이어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보면은 22분에는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텔라의 슈팅을 빠뜨린 이후 노이어의 선방에 이어 비르츠의 슈팅을 다이어가 블로킹했던 장면은 다이어가 잘한 게 맞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은 다이어의 뒷짐 수비를 알고 있는 상대 공격수라면 한 번 타이밍을 접어내면서 공간을 만들고 충분히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반 18분 같은 경우도 레버쿠젠의 빠른 공격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수비 라인 중에서 다이어가 가장 늦게 내려왔어요. 오히려 손짓으로 지시만 하고 누구보다도 풀백보다도 늦게 본인보다 위에 있는 선수보다도 늦게 돌아오면서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막아내고 우파메카노가 공을 걷어내는 상황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공을 빠뜨리는 케이스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만 나오다 보니까 다이어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겠죠. 전반 18분에 내준 선제골 실점에서도 안드리히의 크로스를 우파메카노가 차단하지 못했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김민재 선수가 흘리면서 스타니시치에게 골을 내주면서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이때는 사실 다이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이어 선수의 문제는 50분에 있었던 레버쿠젠의 2대0 추가골 그리말도의 슈팅 상황에도 누구보다 늦게 또 백코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8분 같은 경우도 스타니시치의 패스를 받은 프림퐁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할 때 다이어의 태클 타이밍이 늦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골대 강타 덕분에 실점을 면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 5분 세 번째 골을 허용할 때는 모두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다이어 선수가 실점할 때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UEFA의 공식 프리뷰 양팀 담당 기자의 전망을 보면 일단 그래도 객관적 전력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앞선다라는 현지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코르다 라치오 담당 기자의 평가를 보면은 라치오는 분명히 바이에른을 상대로 분명히 약체다. 3년 전 이 무대에서 합계 6대2로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라치오가 패배한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 감독의 라치오는 칼리아리전 승리를 통해서 최근 3경기 무승을 끝냈고 특히 주장인 치로 임모빌레가 세리에A에서 200골을 달성한 이후 느낌도 좋은 상태다. 라치오가 조별리그 홈 3경기에서 특히 무패로 승점 7점을 획득하기도 했기 때문에 홈팬들의 지지가 있다면 바이에른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소로굿 바이에른 담당 기자의 전망을 보면요. 지난 토요일 분데스리가 선두인 레버쿠젠의 0대3으로 완패한 바이에른은 국내 리그 타이틀 경쟁에서 승점 5점을 뒤처지며 2024년에 힘겨운 출발을 알렸다. 이제 투헬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패로 올라온 16강에서 4시즌 만에 8강을 넘어 유럽 대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16강 8강에서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도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리 감독은 우리 팀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체력의 꼭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다른 통계에서 앞서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빠르게 움직이는 팀이기 때문에 잘 대비하겠다라면서 냉정하게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투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와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세리에A의 순위에서 라치오가 부진하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훌륭한 팬들이 많은 중요한 팀이라고 하며 상대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리 감독,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 있다라고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많은 매체들은 그래도 스포츠 베팅 업체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 원정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유럽의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더라도 라치오가 홈 경기인데 승리가 5.13배,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무승부도 4.06배로 비길 가능성도
없다.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 팀임에도 1.66배로 절대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또 다이어가 정말 선발 출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다이어를 신임해왔던 투헬 감독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로 무리뉴 감독이 시즌 중에 부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활약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이 운영될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라초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현지 반응은 어떨지 한준TV에서 최신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